한쪽 가슴만 축소 수술을 원하는 경우는 사실은 좀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분류를 하자면 첫 번째로는 선천적으로 비대칭이 있는 경우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후천적으로 비대칭이 생긴 경우. 그러니까 한쪽 가슴에 유방암이 생겨 절제 수술을 받고 난 후에 안타깝게도 비대칭이 생긴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우선 선천적인 비대칭이 있는 경우로는 1841년 알프레드 폴란드에 의해 알려진 폴란드 신드롬을 들 수 있는데요. 폴란드 신드롬은 여러 증상의 복합체이긴 하지만 특히 한쪽 가슴의 저형성 혹은 미형성을 그 특징으로 하는 질환입니다. 쉽게 말해서 가슴 한쪽이 바르게 안 된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슴 양측의 차이가 아주 극단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 질환은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좌우측의 대칭을 맞추기 위해서는 한쪽만 줄이는 수술로는 한계가 있고요. 양쪽 모두를 수술해서 대칭을 맞춰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 가슴이 작은 쪽은 보형물을 넣어 확대 수술을 하고 큰 쪽은 크기를 줄이고 유륜의 높이를 반대쪽과 맞추기 위해서 축소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선천적인 비대칭이 꼭 이런 특수질환에만 생기는 것은 아닌데요. 이런 폴란드 신드롬 같은 특수한 원인이 아니더라도 한쪽 가슴은 정상적인데 반해 다른 한쪽만 유달리 크고 처져 있는 경우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한쪽만 처졌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도 대개의 경우는 반대쪽 가슴도 실제로는 좀 덜 심할 뿐이지 어느 정도는 처짐이 있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요. 때문에 선천적 비대칭의 경우 일반적으로 양측을 같이 수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꼭 한쪽 가슴만 수술받기를 원한다거나 한쪽은 크고 처졌지만 반대편 가슴은 지극히 정상이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한쪽 가슴만 축소 수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선천적 원인보다 좀 더 흔한 두 번째 경우로는 후천적으로 비대칭이 발생한 경우인데요. 대표적인 예로 유방암 수술후에 생긴 비대칭을 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로는 유방암 수술을 받은 쪽이 절제 수술을 받은 쪽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 크기에 맞춰서 건강한 쪽의 가슴을 줄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개 이런 경우에도 수술을 받아 크기가 줄어진 쪽도 수술 후 모양의 변형이 생기거나 처짐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쪽만 수술하는 것보다는 양쪽을 같이 수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렇게 양측을 같이 수술해야만 좌우측의 크기나 모양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양측 수술을 권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부득이하게 한쪽만 수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유방암 수술 후 방사선 치료 합병증이 발생해서 조직의 염증 반응이 심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건강한 반대쪽 가슴만 수술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경우 유방암 치료를 받은 쪽과 최대한 비슷한 모양이 되게끔 건강한 쪽만 편축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유방암 수술 후 대칭을 맞추기 위해 축소 수술을 고려하시는 분들께는 꼭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한쪽에 유방암이 생겼던 경우에는 반대쪽에도 유방암이 발생할 확률이 3배에서 4배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유방암 환자분들이 축소 수술을 계획할 때는 반드시 수술 전에 맘모그램과 초음파 검사를 시행해서 건강한 쪽의 암 발생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쪽만 시행하는 가슴 축소 수술, 궁금증이 해결되셨을까요? 대칭을 맞추기 위해서는 한쪽만 수술하는 것보다는 양측을 같이 수술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데요. 적절한 이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의사의 기술이 뛰어나다고 해도 신이 만든 가슴과 인간이 만든 가슴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부득이하게 한쪽만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문의와 면밀한 상담 후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수술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